안녕하십니까, 대왕자연 벌꿀입니다. 어제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눈도 그저께 그치고요.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. 바람도 좀 불고 있고, 눈발이 조금 내리기도 했었습니다. 지금은 이른 봄이기 때문에 햇볕이 좀 따뜻하고 그래야 벌을 키우기가 쉬울 텐데, 벌 깨운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요. 저희는 지금 벌 깨운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날이 좀 춥습니다. 예년에 비해서. 그리고 사만사온 날씨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그 추워지는 주기가 깁니다. 이럴 때는 이제 벌의 활동이 좀 위축되고 봄벌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꿀 딸 때 5월 초쯤부터 아카시아 꿀을 따야 되는데 그때부터 꽃이 피니까요. 꿀을 딸 수 있는 봉분의 분쇄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조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. 봄에 벌을 넉장벌로 깨우게 되면 저희 지역에서는 3월 한 20일쯤 되면 벌이 완전히 올해 태어난 벌로 다 바뀌게 됩니다. 세력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요. 많이 키우게 되면 좀 한 장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6장 벌이 되면 산란이 넉 장 정도 나가는데, 산란이 넉 장 정도 나가야 3월 20일부터 4월 5일 정도까지죠. 그때까지 넉 장 정도, 늦게는 4월 10일까지 정도는 최소 넉 장 정도 벌이 산란이 완전히 나가고, 그 중에서 소비 석장에는 귀퉁이까지, 되게 귀산란, 각산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거기까지 이 번데기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죠. 누에고치 형태로, 예를 들면 소방이 벌집이 다 막혀 있는 상태고 한 장 정도는 이제 산란이 완전히 다 들어가 가지고 키우고 있는 상태 정도는 돼야 됩니다. 그래야 그 벌들이 다 터져 나오면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다 터져 나오겠죠. 그렇게 되면 그 벌이 소비 한 장당 6,720마리 정도 됩니다. 그런데 귀퉁이를 다 빼고 나면 대략 한 6,000마리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그 벌이 이 소비 2장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. 소비 한 장에서 터져 나온 유봉들이 말이죠. 그러면 8장 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그 전에 자연히 감소된 벌들도 있을 것이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꿀을 딸 때 대개 개상을 가져가는데, 2층 벌을 가져가는데 아래층에 8장, 위층에 8장 그렇게 가져갑니다. 그렇게 되면 위아래로 벌이 꽉 찹니다. 8장씩. 그러면 꿀을 채밀하기가 참 쉽습니다. 왜냐하면 채밀기가 한 번에 8개씩 들어가거든요, 소비가. 그래서 한 통씩 이게 꿀을 딸 수가 있는 거죠. 한 번에. 벌통 하나씩 열어가지고.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3월 20일, 늦어도 3월 말까지는,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넉 장 정도 산란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, 벌이 바뀌는 게 저희는 좀 늦게 바뀌다 보니까 좀 춥고 늦게 끝내고, 늦게 깨우고 1월달 넘어서 대안 지나서 깨우고 빠르면 늦으면 입춘 지나서 깨우기 때문에요. 벌이 새 벌로 바뀔 때까지 약 한 40일 이상 걸립니다. 적어도 벌이 21일 정도 돼야 아래서부터 부화해가지고 그 성충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42일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2번 정도는 터져 나와야 벌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3월 10일이라는 얘기죠. 다 바뀌는데 3월 20일 정도까지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. 그때까지 넉 장이 되고 살아남은 벌까지 합쳐서 6장 벌 정도는 돼야, 넉 장 산란이 가면 벌이 그때부터 이제 숯벌을 달기 시작합니다. 봄에. 그러면 이제 분봉을 하겠다는 얘기죠. 숯벌이 먼저 나오고
그 다음에 여왕벌을 만들어서 분봉을 하니까 그 숯벌을 먼저 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숯벌을 너무 많이 낳게 되면 이제 분봉열이 생기기 때문에 6장 벌이 꽉 차게 되면 이제 개상을 올립니다. 개상을 올리면 아래에 넉 장, 위에 2장 정도 빼 올려 가지고 6장 정도를 해서 사이사이 넣고 해서 아래 넉 장에다가 2장 정도 소비를 다시 넣고요. 위에다가 4장 정도 올려서 6장 넣고 그렇게 해서 개상을 올려 가지고 분봉열이 생기지 않게 해 가지고 벌을 키웁니다. 따뜻하게 해 가지고요. 그래야만이 이제 무난하게 5월 초쯤에 아카시아 꿀을 따러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. 요즘같이 날이 안 좋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소문을 너무 많이 열어놓게 되면 찬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소문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적게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는 대략 소비 4장 정도 되면 4cm 정도 열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봄에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저희는 한 2에서 한 3cm 정도만 열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실제로는 넉장벌이 꽉 찬 넉장벌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열어서 현재 요 봉구는 보시다시피 한 2cm 정도만 열었습니다. 여기는 한 2.5에서 한 3cm 정도 열었고요. 요 봉구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. 그 정도 열었습니다. 보시면 이게 열었습니다. 여기도 한 2cm만 열었습니다. 소문을 많이 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? 찬바람이 들어가면 석고병이라는 게 발생합니다.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석고병이 발생한 저희도 봉군이 하나 있는데 그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하얗게, 그 다음에 약간 좀 까맣게 이렇게 미라가 돼가지고 끄집어낸 것이 보이실 겁니다. 이게 이제 석고병에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발생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벌들이 끄집어낸 겁니다. 이제 이 벌통은 좀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이 아래쪽으로 틈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데 찬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좀 벌통이 좀 오래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속에 항상 우리가 부탄가스 토치로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미처 소독이 좀 덜 된 거 있는 경우에는 역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남아있다가 석고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, 석고병은 세력이 약하고 습하고 그다음에 찬바람을 쏘일 때 석고병이 되고, 특히 이른 봄철 이맘때쯤 석고병이 많이 발생합니다. 석고병이 발생하면 왕이 산란을 옹골지게 하지 않고 모여서, 그러니까 소비 하나에다 꽉 빈집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. 청결하지 않으니까. 그래서 그러다 보면 벌이 약해집니다. 보온에도 굉장히 힘들 거고요. 그래서 벌이 점점 약해서 벌이 증식이 안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약품을 사용해 가지고 석고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, 작년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왕을 없앴습니다. 그러니까 왕까지 전염이 돼 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었던 거죠. 그걸 없앨 수 있는 가망이. 근데 현재는 이 벌통은 제 벌통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벌통입니다. 아버지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려고, 정말 없어지게 하실 수 있나 해서 저는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석고병이 발생하면 그 벌통은 소독을 다시 해야 되고 소비는 다 태우고, 시간이 오래 지나면 왕까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왕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봉군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토치로. 석고병이 든 소비를
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프로폴리스하고 마이신을 탔습니다. 물통을 지금 토치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